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의회 플러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대중교통의 안전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지난 5월에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도 안전과 편의성을 제2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서울시의회와 전국 공공운수노조가 수도권 교통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 우형찬 의원은 간선 급행버스인 BRT 관련 사업과 조사는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광역버스 체계나 요금 체계 구축 등 현안 문제에 대한 협의가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좀 더 귀 기울이고 또 폭넓은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운영해온 서울메트로와 5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던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서울교통공사로 통합된 지 2달째.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수도권 교통체계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서울시 대중교통 또 수도권 광역 대중교통을 성공적으로 개편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제안을 하고 또 우선 대중교통 전 분야에 걸쳐 있는 운영 적자에 대해 논의됐습니다. 적자를 해소하려면 재정 구조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지만 현재 서울시 대중교통 체계의 재정 구조는 이용자 요금에만 70에서 80%를 의존하고 있는 실정. 운영기관의 경우에는 한 7대3 정도의 요금 의존적 구조를 여전히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국 운영기관 입장에서 요금 의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요금을 계속 인상을 하든지 아니면은 경영 비용을 낮추는, 즉 이제 구조조정을 수반하는. 대안으로 재산세나 고용세, 심지어 주차료를 통해 예산을 확충하는 해외 사례들이 소개돼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운 과제로 떠오른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에 대한 이슈와 함께 현 수도권 교통본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됐습니다. 수도권 교통본부는 서울, 경기, 인천 3개 도시의 교통정책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05년 설립됐지만 법적 권한이나 업무가 본부로 이관되지 않아 조정 기능에 한계가 있던 상황. 이와 함께 간선 급행버스인 BRT 관련 사업과 조사는 적극 추진되고 있는 반면 광역버스 체계나 요금 체계 구축 등에 대한 기능은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큰 논의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주로 BRT 관련해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 서울 같은 경우는 BRT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싶은데. 이 밖에 전문가들은 시민과 이용자들의 목소리를 제도에 반영시킬 수 있는 시민 참여 거버넌스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TBS 구균진입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2004년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도입돼 입법과 정책 활동을 적극 지원하면서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자리매김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는데요. 지난 25일에는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서울시의회 양준혁 의장은 서울시의회가 약속한 시민 행복을 위해 안전, 민생, 청년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심도 있는 정책 연구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의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난 25일 서울시의회는 제14기 정책연구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신임위원에 대한 위촉패 수여와 함께 14기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정책위원들이 해야 할 역할입니다. 정말 시민의 큰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같이 동참해서 열정적으로 뒤에서 돕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책연구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 17명과 외부 전문가 13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4기 정책연구위원장으로는 신원근 의원이 선정됐습니다. 중요한 시기에 이런 또 중책을 맡게 돼서 참 어깨가 무겁고요. 그런 서울을 맡는데 중점을 두고 집행부와 잘 교류 협력, 감시 이렇게 해서 잘 해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는 정책에 대한 연구와 입법 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운영되는 것으로 2004년 전국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지난 13기 위원회에서는 19개 연구과제를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광역의회 의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방안 등 3건의 연구가 지방분권 TF 등 의원 활동에 반영됐고 서울시 사회안정망 구축에 대한 조례도 입안 중에 있습니다. 14기 정책연구위원회는 안전과 교통 문제를 필두로 예방적 차원의 정책이 서울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는 8월 1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TBS 김지희입니다. 지난 5월 총 3천여 명의 시민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서 뜨거운 토론을 펼쳤었죠. 이후 서울시가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보다 구체적인 조례 제정과 대책을 마련하고자 서울시의회가 녹색당과 함께 서울시 미세먼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은 대기질 개선과 관련해서 현재 추경 예산안 170억 원가량을 마련했고 이번 토론에서 나온 개선안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기 환경 개선 조례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쳐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시민 3천여 명이 머리를 맞댔던 지난 5월. 서울시는 다음 달인 6월 시민 의견을 반영한 미세먼지 10대 대책을 곧바로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민과 서울시가 손을 잡은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10대 대책과 조례안을 보다 구체화하고자 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녹색당 정책위원회가 미세먼지 토론회를 열어 저감 대책과 조례 제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이날 녹색당은 시민 대토론회에서 가장 큰 지지를 받았던 차량 이부제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차량 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파리, 북경, 보타 등 어느 곳에서도 시민 참여형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민 참여형이 아니라 법에 근거한 강제 시행형으로 제대로 실시하기 바랍니다. 또 박운기 의원은 최근 대기오염 해결을 위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저희 서울시도 추경을 이제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긴급하게 대기질 관련해서도 추경 예산안을 한 170억 가량을 통과했고요. 그 저공해 그 부분을 이제 도입하는 부분들을 공고하게 해서 많은 예산을 그쪽에다가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회는 토론에서 나온 개선안을 바탕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기 환경 개선 조례안을 보다 세부적으로 고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TBS 박가현입니다. 서울시의회 의원들과 서울청년정책 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불이익 조치 문건에 대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직권 취소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서윤기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의 지방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를 하라는 서울시 견제 문건에 대해 우리 시대 청년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장을 정치적인 이해와 이익으로 가로막았다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한 청년수당의 직권 취소 철회, 외압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발 대책 마련, 중앙정부 차원의 진심 어린 사과 등 새 정부가 지금이라도 전 정부의 잘못된 일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을 통해 벼랑 끝에 놓인 청년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다시 한번 자각하는 계기가 되고 청년수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경자 서울시 의원이 27일 TBS FM 서울 속으로에 출연해 청취자들과 만났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이자 양천구 목동을 지역구로 둔 김 의원은 서울 속으로 모교데이트에서 그동안의 삶과 시의원으로서의 활동을 전했습니다. 김 의원은 1995년부터 남서 여성민우회 지역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정치를 배웠다면서 정치 입문 후 지역 봉사활동에 소홀해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이어 양천구 목동 일대 교통환경과 염창역 주변 정리에 대한 주민 민원을 듣고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또 양천구의 지역 간 교육 편차가 심각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BS FM 서울 속으로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모교데이트에서는 서울시의회 초선 의원들을 초대해 시민과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장웅선 의원이 출연할 예정입니다.
지난주 서울시의회는 제275회 임시회를 열고 2017년 제1회 서울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을 갖고 경제적 역할뿐 아니라 교육, 사회복지 등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요. 이런 경제활동을 지방재정이라고 합니다. 지방재정은 어떻게 운영되고 또 지방의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네,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달, 관리, 지출하는 일련의 경제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짓거나 찻동이 서비스 같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이런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이런 지출되는 예산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꾸리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지방재정은 지역의 공공경제로서 민간경제가 하기 어려운 지역의 경제 발전과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 충족과 복리 증진의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매 회계 연도마다 1회 이상 재정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공개하는 자리는 이렇게 서울시 의회가 될 것이고요. 서울시 의회, 즉 지방의회는 이런 것들을 보고받는데요. 재정 운영에 대해 보고받는 의회는 이 법령, 조례, 규칙, 예산 편성 기준 등에 이렇게 지방 재정이 잘 편성됐는지 또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집행부 관계자로부터 기본 내용에 관련한 제안 설명을 듣습니다. 또 시정 질문을 통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 입장에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사진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김동승 서울시의회 의원으로부터 시정 질문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 회계 연도 세입과 세출에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당시 김동승 시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질문한 모습입니다. 주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이처럼 지방의회는 지방재정이 올바르게 계획되고 집행되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방재정은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네, 공공수요에 충당할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급하기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지출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공공성 때문에 지방재정에서는 단순한 이윤 추구, 즉 수익성을 먼저 우선시하지 않고요. 이렇게 공공성을 우선시합니다. 시장 원리의 적용이 제한되기도 하죠. 두 번째 특성이 있는데요. 바로 다양성입니다. 국가재정은 단일 주체의 재정인데 반해 지방재정은 서울, 부산, 대구, 경기도, 강원도 같이 이렇게 지방자치단체들의 독립적인 재정을 통틀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약성이 발생하는데요. 지방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일정한 제약을 받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정부에다가 국고 지원을 바란다라고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는 재정에 대해서 아직 기다려달라라면서 제약성을 두고 있죠. 이렇게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재정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이걸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재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를 강화시켜서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지방재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인 토대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지방재정에 대해 얘기를 하면서 지방재정 자립도에 대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럼 지방재정 자립도는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네, 지방재정 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 등에 필요한 자금을 얼마나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세수를 통해서 이렇게 배불리 먹고 있죠. 반면에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허기진 모습을 보입니다. 이렇게 지방세와 세외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높다, 낮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 얼마나 많은 돈을 갖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자립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네, 2017년 기준 지방재정 자립도 서울이 85%로 가장 높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크게 못 미쳐서 이렇게 지방재정 자립도 부익부 빈익빈 형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조달하지 못하는 지방정부의 재원은 지방교부금, 국가보조금 등 국가재정으로부터 할당을 받아서 조달하고 있는데요.
재정 자립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지방 재정의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해 보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은 지방재정계획의 기준이며 또 지역 주민의 세금으로 이뤄진 만큼 낭비 없이 쓰일 수 있도록 시의회의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관리, 또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간 지방재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울시의회 플러스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